뉴스킹 3부 문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여야의 대표를 맡고 계신 두 분 함께합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홍문표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 어제 오늘 있는데 이 방송 때문에 일부러 지금 서울 오신 거라면서요? 예, 어제 2시부터 시작해서 네. 어제 분임 토의 늦게 10시까지 하고 예. 새벽에 올랐습니다. 그럼 또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뭐 끝난 제가 겁니까? 내려갈 때 되면 끝날 것 같아서 여기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 와 있으니 이 시간이 저로서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이와 같은 또 국내 현안 문제를 다루는 것이 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에 올랐습니다. 눈물 날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게. 근데 그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우리 박 전 원장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 한동훈 장관님하고 찍으려고 막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과장입니까? 예.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옆에 계셨습니까? 네. 아니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예.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네. 뭐 물론 언론 일부가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도 예. 우리가 그 실내 안에서 볼 때는 그냥 뭐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좀 저는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웅래 의원님은 지금 어제 민주당 의총하고 오셨는데 예. 경론이 엄청 있었다면서요? 뭐 경론까지라고 하여튼 뭐 문제 제기는 있었고요. 예. 이 당원 개정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안에 이 당원 80조 개정안이 함께 이제 무산이 된 거죠. 네, 다 무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당원 80조 개정안은 이거는 사실상은 당내 접점이 좀 찾아졌고 좀 정리가 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비대위가 이제 당원 이 80조 부분만 재상정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중앙위원회를 좀 개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보고요. 뭐 지지율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지지율 조사 보면 30%다 회복했던 것 같아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주목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 4명 중에 이 3명이 이른바 윤핵관, 대통령께서 윤핵관하고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조사가 있던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지지도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당 지지도나 정부 지지도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네. 딱 한 가지만 보고 하지는 않거든요. 주위에 전반적인 걸 함께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은 참 우리 당으로서는 뼈아픈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국민 사과하고 네. 그리고 대국민 봉사 활동으로 아하. 4, 5개월을 간다면은 뭐 1월 달에 자연스럽게 우리 당원도 그러고 국민들도 그러고 다시 당에 와서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아쉬웠게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 하는 것이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네.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윤핵관 분명히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지금 오늘의 상황을 누구에게 핑계를 대겠어요. 제 1차적인 책임을 네. 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는가. 아하. 그래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러나 여기서 30% 조금 넘은 것이 회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다. 예. 일시적 상황인데 예. 회복이라고 그러면은 결국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지금 경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안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었을 때 정상적인 궤도로에서 35%, 40%, 45%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지금 집권 초기에 우리가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홍 의원님 예전부터 이준석 전 대표 정말 저렇게 해야 된다. 봉사활동하면서 한 서너 달만 있으면
다시 복귀할 건데 그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정반대로 지금 뭐 가는 상황인데 지지율은 좀 회복되는 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기술적으로 예. 주식시장 같은 거 보면 예. 소폭 반등한다. 뭐 이런 의미로 또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네. 거고요. 지금 이제 내려갈 때 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이 기저 효과가 있어서 반등 뭐 일정 부분 반등하는 건 사실인데 네. 특단의 어떤 저 쇄신이 없다면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윤석열을 윤핵관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게 민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윤핵관과 건강한 긴장 관계 적어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아마 윤핵관이 아마 그 말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집권 때도 이 문고리 권력 청와대 십상시와 최순실로 해서 국정이 파탄난 거 아닙니까? 예. 이명박 정권 때에도 형님 이상득 비롯해서 왕차관이라는 분들이 활개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다 네? 형사처벌 받고 망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마디로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 윤핵관이나 십상시 같은 게 지금 측근들 활개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문제 사안들의 이 본질은 결국에 권력의 사유한데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주어진 권력 사적으로 향후하니까 문제인 거고요. 지금 윤 대통령한테도 제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론조사에 나온 것처럼 지금 1순위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예? 그러니까 친구라고 장관시키고 그리고 지인 아들이라고 대통령실에 넣어서 연줄 사적 채용하고 이러면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지지율은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 말을 곰곰이 씹어서 전국을 이끌고 가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뭐 공이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좀 더 바꿔야지만이 이 지지율 지금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좀 더 올라가야 되고 그 올려가려면 좀 더 참신한 또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 뭐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려면 가장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걸림돌은 이준석 전 대표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들 하는데 하나씩만 좀 짚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한테 대표직을 사퇴하면 수사도 안 하게 해주고 어디 딴 데 가는 것도 뭐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근데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수사 관련된 어떤 개입 뭐 가까운 분이니까 뭐 윤핵관을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방송에서 이제 나온 것을 자꾸 우리가 희자를 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정도 상황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네. 여기 뒤에 뒷붙이는 증거가 나와줘야죠. 그런데 그거는 없고 그냥 설로만 얘기를 내놓고 설로 그냥 시중에 그냥 유포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입이 오르내리니까 저는 이 자체를 참 이준석 대표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이왕에 여기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왔다면은 네. 며칠 날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아하.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젊고 참신했던 이미지의 일부라도 살아있는 건데 네. 이건 뭐 참 이 정치에서 낡은 정치 하나거든요. 설로 딱 띄워놓고 그리고 뭐 조그만 방송이나 어떤 언론에서 좀 이게 띄워주면은 그놈을 갖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거야말로 저는 구태연 잘못된 정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실 실체가 있다면은 까야 된다는 거죠. 공개를 해야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국민의힘도 반성하고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는 계기가 오고 네. 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근거 있는 양심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또 많은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뭐 언론 몇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그 얘기는 항고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면은 이게 설을 낳아서 이 국민들이 혼란만 주는 상황 오는 거는 참으로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쩜 보면 증거를 낼 수 있는데 별로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방송 가서 좀 더 센 얘기하고
어떤 추측 얘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이제 아마 네.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네.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뭐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지금 윤핵관들이 대통령실 인사도 주물르고 있는 마당인데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거는 뭐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요. 지금 이래서 우리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고 지금 경찰 장악기도 이거 맞서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 마음에 안 들거나 전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심지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거기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법정 임기까지 있는 사람들 다 막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경찰 수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정치 보복을 기도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예. 이거는 정치 권력을 이용한 정적을 제거하는 이건 공포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건 공안 정치의 부활이다. 검찰 공화국이 될 것 같다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 최근에 감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부 입단속용 감찰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검찰 출신하고 윤핵관 그룹 사이에 암투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권 초기인데 100일 조금 더 지났는데 대대적인 감찰 이게 아주 좀 어색하긴 어색하고 이례적으로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홍 의원님? 글쎄 이 부분도 저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용산 대통령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곳에 질서가 없다든지 네. 어떤 개파의 움직임 때문에 국민에게 불안을 준다든지 또 중요한 대통령의 동선이 사전에 노출이 된다든지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을 완전히 새롭게 진영을 좀 짜서 아, 예. 분위기를 쇄신해야지. 아, 뭐 이턱 빼서 저턱 깨는 방법은 이 국민들에게 의심만 줄 부분이지 아주 깨끗한 어떤 이미지를 줄 수는 없잖냐. 그래서 이왕에 이 대통령실을 새롭게 좀 재편성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 좀 철저하게 검사도 좀 하고 네. 또 거기에 맞는 적합성이 있는 인물들을 이제 좀 데려다 놔야죠. 지금 뭐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저런 뭐 어떤 경우로 비서실이 구성됐다. 예. 이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아하.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소위 비서실 이 부분이 저는 흠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한 게 검찰 출신 뭐 검찰 라인 이른바 윤핵관 라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게 재편성 다 해야 된다. 그런 게 존재해서 예. 서로가 뭔가를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다면은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을 위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까지 밖에 있는 설까지 문제 제기를 해서 손을 댄다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입장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현명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세게 말씀 인적 쇄신 비슷 근데 인적 보강을 정도만 하고 이제 마쳤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문표 선배님 얘기한 대로 지금 국민의힘 예. 내부에서도 그렇고 예. 국민적인 목소리도 이건 국정 쇄신해야 될 인사 쇄신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은 지금 소폭 뭐 네. 쇄신도 아니죠. 소폭 인사 보강이죠. 예, 보강하는 뭐 예.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바람과는 다른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 내부 감찰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건 정권 말기 내임독 생길 때 측근들 부정부패나 이게 뭐 직권남용 할 때 생기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정권 초입에 생기고 있다. 이거는 뭔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나사가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오죽하면
어제 이제 임명된 지 100일 된 사람들이 벌써부터 딴짓궁리들 하고 예? 이거 뭐 대통령 우습게 생각하고 국민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대통령실이나 어떤 공부 여로가 지금 윤핵관과 검찰 출신 참모들이 지금 파업 게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측근들끼리 서로 지금 패를 갈라서 싸우고 있고 거기서 또 김건희 여사까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중구난방이고 업지졸이고 엉망진창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00일 넘긴 대통령 벌써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거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야당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죠.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그거하고 관계 비슷한 걸로 대통령실 내에 지금 말씀하셨던 일정이 유출되거나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제2부속실도 그렇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두 당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는 거 연계하자. 아니 또 임명하자. 두 분이 접점을 좀 찾을 수는 뭐 여기 다 두 분 계시니까요. 어떻게 하면 딱 맞아떨어질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네. 좀 다 늦었습니다마는 북한 인권 이사 문제나 예. 우리 또 특검 문제 이런 것들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우리가 합의 정신 또 화합 또 국회를 뭔가 좀 우리가 생산하자고 하면은 네. 이거 두 가지만이라도 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영 누굽니까?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우상호 예. 두 분이 비대위원장들이 조금씩 말이 엇갈리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 측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면은 따르겠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조금 진전이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이라도 두 분께서 만나서 지금 정치가 우리 국민들부터 희망을 못 주고 있으니까 이 특별 소위 감찰 제도하고 네. 그리고 이 인권 문제 사실 지난번에 그 해서부 우리 그 공무원 예. 불타 죽은 사건 같은 거 요번에 그 귀순자 북송시킨 것 같은 것 네. 이런 거 인권 문제에 절대적인 것이고 또 우리보다도 외국에서 더 이 문제를 지금 심도 있게 보고 문제 네.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북한에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함께 요번에 특별 소위 감찰관 제도와 다룬다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텐데 이거를 야당에서는 지금 이 소위 인권 문제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 또 우리 여당에서는 하자는 거고 특별 감찰관 관계는 아마 여야가 저는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무언가 하나라도 생산해내는 예. 이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사회만 보는 비대위가 되놓으면은 국민에게 더 불신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크나큰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좀 비대위에서 양쪽에서 우상호 우리 비대위원장이 이제 며칠 있으면 그만둘 텐데 이틀 남았죠. 이제. 예. 그 이틀 안에라도 이것 좀 하나 생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접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접점이 있을 것도 없고요. 그냥 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 지금 대통령 비공식 일정 이거 기밀사항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일개 팬클럽에 유출돼서 맞습니다. 넘어간다는 거 이거는 뭐 이런 식이라면 무슨 국가 안보를 논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게 지금 이 팬클럽 이거 한두 번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이거 분명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도 이게 분명히 공인이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다 공적인 활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공적 활동 지원하겠다는데 부속실 안 만들겠다고 억지를 쓰는 거 저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예? 계속 사고 칩니다 저러면.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특별감찰관 당연히 이거 주저할 이유 없잖아요. 친인척 사고한 측에 관리해 주겠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사실 임명을 안 해서 할 말은 없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근데 거기다 무슨 지금 북한 인권대사 네. 우리 인권 문제 우리 관심 없고 나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당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도 인권 문제에서 인권대사 임명하는데 주저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아, 예? 하셔야 된다. 예? 이거 노웅래 의원님 개인 의견이신가요? 그럼 개인 의견이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당론 뭐 이런 건 예? 아니죠. 아니 예. 뭐 개인의 의견이지만 우리 네. 당 강령에서 분명히 북권 예. 인권 개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적시돼 있는데 이 문제에 우리가 뭐 주저주저 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저희 당 대표 시간에는 합의점을 찾았네요. 다 임명하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런 분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돼야 됩니다. 아, 당 대표가 돼야 네. 된다. 뭐 북한의 인권 문제는 예. 우리가 이제 사실상 분명히 제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남북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속도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나몰라라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북한 인권 문제에서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 특검법이죠. 이게 민주당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당론 채택, 노웅래 오늘 예. 당론 얘기를 하시길래 예. 당론으로 채택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던데 예. 의원님 입장 어떻습니까? 당론 채택 네, 그러게 당론 채택 진성준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법사위에서 상정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네. 벌써 뭐 당론 채택하고 안 되면 뭐 패스트트랙 하겠다. 뭐 패스트트랙까지 예. 얘기 나온다면 네. 그건 얘기가 아닌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죠. 이게 반사회적 범죄 아닙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네. 이거 2년 동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외국 같으면 반사회적 범죄는 몇십 년씩 이게 실형을 사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우리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관련자들 다 구속됐는데 김건희 여사만 수사를 그 앞에서 수사가 똥 멈춘 거죠. 예?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도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대도 할 수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모친 같은 경우에 구속시키고 관련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옷 벗고 네. 지금 검찰 나가지 않았어요? 예.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의 필요성은 100번도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말 듣습니까? 결국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싸우자 정쟁하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양당이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네. 뭐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정 논의도 안 됐는데 패스트트랙 어떻게 태웁니까? 빠르다. 예. 네, 홍문표 의원님. 뭐 180명 갖고 있다고 뭐 이렇게 행포를 부리는 거는 네. 국민들의 저항이 따르는데 사실 이 김건희 씨 여사의 문제는 네. 이 민주당 시절에 이게 발단이 돼서 거기서 조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또 신정부에 넘어온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횟수로 이게 지금 이제 2년이 네. 거진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노 의원 말씀대로 당론으로 가기는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네. 저는 부적절하다고 볼 것이고 국민도 동의는 안 할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적 쇼는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길래 이재명 의원은 7만 8천 원 사건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법인카드 유형 사건 관련해서 그쪽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 120차례, 129차례라고 합니다. 압색을 했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서면 조사 정도 했는지가 또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네. 양쪽을 적나라하게 놓고 비교를 하나씩 체크를 하면은 네. 어디가 더 좀 심하게 했다든지 아하. 또 뭐 봐주는 수사든지 이것이 저는 나오리라고 보는데 네. 지금 각자 주장이 달라요. 그럼 국민들이 보는 거는 무슨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네. 이런 것도 저는 앞으로 시간이 되면 토론회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양쪽의 얘기를 적나라하게 듣는 것도 이 국민에게 이 불안감과 또 국민이 의심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한번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수사가 좀 이런 것도 토론가 또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건 네. 천양지차 아닙니까? 네. 이 법인카드 일부 유용한 문제 그것도 이거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이거 129차례 압수수색을 한 거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 범죄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십억 이거 부당 차익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이거는 관련자들 다 구속됐는데 이 김건희 여사 앞에
딱 멈춰갖고 수사가 딱 멈췄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삼척동자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예? 정치 검찰의 모습 아니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시비비 가릴 건 가리고 사필 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말이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땡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진짜 그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예.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 잘못된 것이다. 예. 정치가 이렇게 참 중요한 부분을 뭐 하나의 뭐 희극처럼 시자가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 단지 이제 아까도 서두에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저는 이 의원께서 진짜 양심이 저는 없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선거라는 참 절대절명의 선거에서 어떤 그분이 나와서 쳤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뭐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거 한 번 들은 것도 없고 곧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했단 말이에요. 그 지방선거에서 여기 대한 책임이 도의적이 있다면은 자기는 좀 자숙해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 인천에 가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전당대회에 또 당대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이 80조 부분을 부결된 걸 다시 또 꺼내가지고 이걸 살려갖고 한다는 거는 저는 이분이 정치적 양심이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당을 생각하고 국민을 예. 생각한다면은 잘못된 건 반성도 하고 그러고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다음에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가 이렇게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법과 도덕과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번에 당대표 됐다. 이 식으로 가면은요. 저는 이거는 지금 이재명 계가 이게 구태타 하는 겁니다. 아, 구태타라고 이게? 저는 민주당 내에서 구태타죠. 네. 법이 당원이 있는 거를 갖다가 아하. 부결된 걸 다시 꺼내서 다시 재결의를 받겠다고 또 이거를 내놨는데 이게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구태타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더 뭐 야당이 뭐 좀 저 여당이 야당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네. 이제는 여야가 좀 정상 궤도에서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은 좀 더 자제하면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쭉 1년이 얘기를 했지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가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좀 이재명 의원의 주변에 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4명이 자살한 문제를 누구도 지금 얘기를 못 꺼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인 아까 그 말씀하던 예, 부분도 법인카드 사건. 법인카드 예. 부분도 거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운전했던 분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런 부분들이 왜 이재명과 그리고 부인 주변에는 이렇게 사건 연루된 사람들이 전부 자살을 하느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없던 일로 딱 해버리고 이렇게 밀고 가는 거는 이건 독선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소위 개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분들이 지금 이거 구태타 하는 거예요. 우리 노웅래 의원님 말씀 예. 들어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재명 개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세력으로 정치를 하던 사람은 아니죠. 지금 박영진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 의미는 지금 세력 교체가 되고 있다. 그냥 개파 진영 정치를 하는 거에서 이제는 가치의 정치로 이제 끼리끼리 친하고 아는 사람이 하던 그 사람 중심의 정치에서 이제는 가치 중심의 정치를 바꾸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큰 의미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면 땡큐다. 당대표가 되면 아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것에 편치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불안한데 겉으로는 이재명이 되면 땡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속불 겉땡.
잠깐만요. 코스프레가 아닌가. 속불. 겉땡. 속으로는 불안한데 겉으로는 땡큐로 얘기한다. 속불 땡, 겉땡. 결국에는 속불 겉땡 예. 이 코스프레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그 대선에서 0.73%밖에 차이가 안 난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됐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내부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흔들어 보겠다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뉴스토마토가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다시 대통령 선거하면 이재명 후보 뽑겠다는 게 50%, 그리고 윤석열 후보 뽑겠다는 35%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불안할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 속불 겉땡 코스프레 뭐 그렇게 나오겠죠. 예, 오늘 뭐 용어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속불 겉땡 알겠습니다. 뭐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게 8대 2까지 가면 그렇고 한 네. 7대 3 정도로 가야지 민주정당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뭐 어떻습니까?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지금 표를 좀 이재명 의원이 지금 얻고 일단 있는 것 저는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큰 네. 틀 속에서 정치 민주당에 네. 그것도 지금 안 맞는 것이고 당내 움직임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지금 노 의원 말씀대로 최소한도 그래도 양쪽의 팽팽한 여론과 그리고 논리 그리고 또 세력 이런 게 같이 상충돼서 경쟁을 해야 하게 발전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뭐 8대 2라고 그러면은 네. 이거 참 우선 얘기면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거든. 그렇습니까? 이렇게 편중돼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는 네. 저는 이분이 특별한 정치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저쪽 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려가는 건지 대세. 그렇다면은 아직 우리 정치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선감과 그리고 새로운 감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재명 이번에 당대표가 돼도 저는 그나물의 그 밥이고 예. 별로 희망적인 상황을 메시지는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앞서 노웅래 의원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6일 17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당대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또 노웅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